민준 씨, 혹시라도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전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모르는 저만의 비밀. 나는 멍하니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 기억 속에 희미하게만 남아있던 목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지금 내 귓가에 울리는 그 목소리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낯선 떨림이 서려 있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아내가 방금 전 내 옆에서 속삭인 것만 같았다. 내 이름은 김민준. 올해 45살이다. 낡은 동네의 한적한 골목길에서 15년째 작은 헌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책방 이름은 추억의 서가.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먼지 쌓인 고서와 빛바랜 잡지들로 가득한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다. 10년 전 아내 지혜가 떠난 후 내 삶도 이 책방처럼 멈춰버린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는 단순한 일상의 반복. 유일한 낙이라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는 일 정도였다. 지혜는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당시 29이었던 나는 아내의 죽음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슬픔은 너무나 거대했고 나는 그 거대한 감정 속에서 길을 잃었다.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은 서툴기만 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책방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뿐이다. 슬픔을 마주하기보다 슬픔을 외면하는 쪽을 택해했던 것 같다. 그래서일까? 내 기억 속의 지혜는 늘 흐릿한 그림자 같았다. 늘 웃고 있었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며칠째 계속된 장마로 책방 안은 습하고 눅눅했다. 손님은 오지 않았고 나는 헌 책들 사이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홀로 앉아 있었다. 문득 오래된 창고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혜가 쓰던 물건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을 정리할 용기가 없어서 10년 동안 방치해 두었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해야 할 것만 같았다.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의 흔적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지혜가 쓰던 낡은 그림 도구들, 읽다만 책들, 그리고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들. 나는 한참을 그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서랍장으로 시선이 향했다. 맨 아래의 서랍은 왠지 모르게 뻑뻑해서 잘 열리지 않았다. 힘을 주어 당기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그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상자 위에는 지혜의 필체로 나만의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지혜의 글씨를 본 것이 얼마만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 서너 개,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지혜와 내가 모르는 낯선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혜는 늘 내 앞에서 활짝 웃지 못했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서연과 함께 꿈을 꾸던 날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서연,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지혜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나 나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연이라는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리더니 이내 내가 너무나 그리워했던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차분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이어졌다. 민준 씨, 혹시라도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전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이걸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당신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아마 영원히 비밀로 묻어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이 녹음 테이프를 듣게 된다면 제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게 되겠죠.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당신은 늘 바빴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책방 일을 하거나 피곤해 지쳐 잠들곤 했죠. 저는 당신을 이해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마음을.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당신 곁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했지만 당신의 사랑은 제가 아닌 아내라는 역할에 대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당신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니냐. 지혜가 외로웠다니.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나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말하지 않았던 비밀들을 이제야 털어놓고 있었다. 어느 날, 전 우연히 미술학원 전단지를 봤어요. 어릴 적 꿈이 화가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완전히 잊고 지냈거든요. 전 몰래 그 학원에 등록했어요. 당신 몰래. 그리고 그곳에서 서연이를 만났어요. 서연이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자유롭고 열정적이고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워줬죠. 서연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제게 꿈만 같았어요. 숨 막히는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죠. 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 속에서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과 갈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내를, 지혜를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그녀를 잃어가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나는 그저 그녀가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으며 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었다. 그녀가 말한 서연이라는 사람은 그녀에게 그 세계를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다. 세어연이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사랑했어요. 저에게는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흔들렸죠. 물론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곁에 있으면 제가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나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든 손을 덜덜 떨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내가 모르는 비밀, 그녀의 꿈, 그리고 사랑. 지혜의 비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그녀의 감정이었다. 나는 아내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슬픔만을 곱씹으며 살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던 그녀의 삶과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나에게 숨기고 있었다. 아니,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미안해요, 민준 씨. 당신에게 이런 비밀을 남겨서. 하지만 저는 이 비밀을 남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비밀을 통해 당신에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제 자신도 사랑하고 싶었어요. 부디 이 비밀을 듣고 저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기를 바랄게요. 준서와 함께 행복하게. 마지막 말이 끝나고 카세트 플레이어는 딸깍 소리와 함께 멈춰 섰다. 낡은 창고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든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앞에 놓인 것은 아내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10년 동안 외면해왔던 우리 부부의 진실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정작 아내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내게서 멀리 떠나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품에 안고 창고를 나왔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내 눈물 소리를 감춰주기라도 하는 듯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뜨겁게 울지 못했다. 그때의 나는 그저 슬픔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지난 삶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울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진심을 외면했고 그녀의 꿈을 짓밟았고 그녀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아내라는, 엄마라는 역할에 그녀를 가두고 있었다. 나는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책방은 어둡고 고요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기를 바랄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던지는 마지막 충고이자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녀가 남긴 목소리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혜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민준 씨, 혹시라도 이걸 듣고 있다면.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발견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소파에 앉아 빗소리만 듣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지혜의 목소리는 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괴롭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갈망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향해 던진 마지막 선물이자 숙제를 밤새도록 곱씹었다. 당신의 삶을 살기를 바랄게요. 그 한마디가 마치 나의 지난 10년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왔다. 내 삶은 지극히 단조로웠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준서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8시 반에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책방 문을 연다. 오후 7시까지 책방을 지키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준다. 아이가 잠들면 홀로 앉아 낡은 책들을 정리하거나 때로는 맥주 한 캔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본다.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지혜가 떠난 그 순간부터
나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갇혀 있었다. 나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택했던 것 같다. 슬픔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름의 평화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지혜의 테이프는 그 모든 평화가 가짜였다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 준서의 아침밥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지혜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당신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정말로 그랬던 것 같다. 결혼 생활 내내 나는 남편이라는 역할에만 충실하려고 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만 신경 썼다. 지혜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그녀만의 꿈과 욕망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내 옆에 있는 아내였고 준서의 엄마였다. 준서가 일어났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으로 걸어오는 아이를 보며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이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냥 아빠가 오늘 아침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주려고. 나는 그렇게 둘러대며 프라이팬에 계란을 올렸다. 준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이내 밝은 얼굴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지혜는 떠났지만 준서는 남았다. 나는 준서를 위해서라도 내 삶을 다시 살아야 했다. 지혜의 말처럼 아들을 학교에 보낸 후 나는 책방으로 향했다. 추억의 서가라는 간판이 오늘은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 책방은 지혜와 나의 꿈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는 그냥 생계를 위한 공간일 뿐이었다. 나는 책방 문을 열고 조용히 앉아 테이프를 다시 틀었다. 지혜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책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어린 시절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릴 적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고, 벽에 온통 그림을 그렸다가 엄마에게 혼나곤 했다고. 하지만 결혼과 육아는 그녀의 꿈을 잊게 만들었다. 나의 캔버스는 주방 식탁과 거실 바닥이 되었어요. 나의 물감은 음식 재료와 아이의 장난감이 되었죠. 그것도 행복했지만 가끔은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슬픔을 듣고서야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식탁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던 모습,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던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것은 단순히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던 갈망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그녀는 서연이를 나의 뮤즈라고 불렀다. 서연이는 지혜에게 붓을 다시 들 용기를 준 사람이었다. 서연이 덕분에 지혜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다고 했다. 테이프는 서연과 함께 미술학원에서 보냈던 시간들,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었던 추억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활기가 넘쳤고 행복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질투가 아닌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주지 못했던 행복을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주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 대신 내가 그녀의 행복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해졌다. 테이프를 듣던 중 한 손님이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단골 손님인 박노인이었다. 박노인은 매주 한 번씩 들러 시집 한 권을 사가곤 했다. 어이, 김 사장. 오늘은 웬일인지 책방이 조용하구먼. 무슨 일 있나 박노인의 말에 나는 황급히 테이프를 껐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 사장, 사람이 너무 일만 하고 살면 안 돼. 가끔은 하늘도 좀 보고 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지.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김 사장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해. 박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다. 나는 그동안 내 슬픔을 잘 숨기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의 슬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노인이 시집을 고르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지혜의 테이프를 바라보았다. 그 테이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가 내게 남긴 하나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 내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내가 잃어버린 지혜를,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아야만 했다. 박노인이 계산을 하고 나간 후 나는 책방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다시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손님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다. 나는 오롯이 지혜의 목소리에만 집중했다. 그녀가 말하는 서연이라는 사람은 그녀의 삶에 들어와 그녀를 흔들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연이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남편인 나를 향한 감정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알 수 있었다.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다. 지혜는 서연과 함께 그림을 그렸던 순간들, 전시회를 보러 갔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서연이는 늘 제게 말했어요. 언니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아름답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짧았는지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내가 알던 지혜는 그저 나와 준서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테이프 속의 지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 밤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슬픔 속에 갇혀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지혜의 목소리는 나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야 했다.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그녀의 꿈을 존중하며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나는 책방 불을 끄고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지혜의 목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어둡고 고요한 밤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지혜의 목소리가 내 곁에 있었으니까. 지혜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는 총 3개였다. 첫 번째 테이프가
그녀의 외로움과 꿈의 시작을 알렸다면 두 번째 테이프는 그녀가 서연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나는 멍하니 앉아 두 번째 테이프를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밝아졌고 활기 넘쳤으며 나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종류의 웃음소리까지 담겨 있었다. 서연이는 제게 물었어요. 언니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데 왜 결혼하고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냐고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 사치스러운 질문을 하냐고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저는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손이 근질거리고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민준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준서가 잠들면 저는 그제야 밀린 집안일을 했으니까요. 저에게는 그림을 그릴 틈이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사치스러운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나는 그 단어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지혜의 꿈은 나에게는 사치로 여겨졌던 것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서연이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건 사치가 아니라고. 언니의 삶이라고요. 서연이는 늘 제게 말했어요. 언니는 그림을 그릴 때 눈이 반짝거린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제가 잃어버린 저를 다시 찾아준 사람이었어요. 나는 두 번째 테이프를 다 듣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서연이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된 관계였다. 나는 그 관계의 깊이를 감히 지막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는 닿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창고에서 찾은 상자를 다시 열었다. 테이프와 함께 들어있던 빛바랜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지혜는 활짝 웃고 있었고 서연이라는 사람은 그런 지혜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서연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붉은색 머리카락, 자유분방한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녀는 내가 알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밤이 깊어지고 나는 세 번째 테이프를 재생했다. 마지막 테이프였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끝에 지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민준 씨, 혹시라도 이 테이프를 듣고 저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서연이는 저를 사랑했어요. 저에게는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흔들렸죠. 물론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곁에 있으면 제가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나와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알아봐준 서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에 분노하기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나였다. 내가 그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었더라면 그녀는 서연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서연이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지혜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녀의 앞에서 그저 지혜였어요. 아내가 아닌, 엄마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요. 서연이는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제 속에 있는 감정들을 끄집어냈어요.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서연이에게서 배웠어요. 당신에게는 제가 늘 조용하고 감정 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늘 당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말하고 싶었던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관계는 깊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서연이는 제게 함께 떠나자고 했어요. 그녀와 함께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어요. 당신과 준서를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고 준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남는 것을 택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테이프는 딸깍 소리와 함께 멈춰 섰다.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테이프는 끝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렸다. 그녀는 결국 나를 택했지만 그 선택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기에 떠나지 못했고 동시에 자신을 사랑했기에 괴로워했다. 나는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지혜의 비밀은 불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난 갈망이었다. 그녀는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서연이라는 사람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를 흔들어 놓았지만 그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기에 그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테이프는 끝났지만 내 숙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따라야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말하는 나의 삶을 찾아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준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혜를 위해서라도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나는 그녀의 꿈을, 그녀가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부터라도 내가 대신 이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한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테이프와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지혜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 에세씨,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제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서연이에게는. 제가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은 저와 서연이의 마지막 추억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부디 그 그림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서연이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고요. 고맙다고요. 그녀의 글씨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듯 했다. 나는 그 글씨에서 그녀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혜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지막 그림을 찾고 서연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녀의 진심을 전해주기로.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이자 내가 그녀의 죽음 이후에라도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아침 일찍 준서를 학교에 보낸 후 나는 책방 문을 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의 일상은 평온하고 단조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지혜가 남긴 테이프와 편지,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나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 안에는 그녀의 삶에 대한 미안함과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그녀가 이야기했던 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지혜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서연이에게는 제가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은 저와 서연이의 마지막 추억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부디 그 그림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서연이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고요. 고맙다고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단순히 그녀의 마지막 그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끝내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서연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지혜가 남긴 진정한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혜가 남긴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서연은 활짝 웃고 있었다. 붉은색 머리카락, 자유분방한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나는 그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라는 흔한 이름뿐이었다. 나는 어떻게 그녀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지혜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 나는 책방에 앉아 하루 종일 생각했다. 지혜가 테이프에서 언급했던 미술학원 이름이나 서연에 대한 다른 단서가 없는지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구체적인 정보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막막한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문득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지혜가 남긴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글귀. 서연과 함께 꿈을 꾸던 날 옆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미술학원의 도장이 아니라 그림을 판매하는 화방의 도장이었다. 은하수 화방.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지혜가 서연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곳이 바로 그곳일 수도 있었다. 나는 인터넷으로 은하수 화방을 검색했다. 다행히도 그 화방은 아직 영업을 하고 있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했다. 나는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서를 학교에 보낸 후 서둘러 집을 나섰다. 평소에는 준서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바로 책방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은하수 화방은 우리 동네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겨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화방은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간판과 투박한 나무 문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붓과 물감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화방 안은 온갖 그림 도구들과 완성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지혜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공간이 바로 이곳이었을까. 나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카운터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붉은색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사진 속의 서연이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지혜가 남긴 사진 속의 앳된 모습, 그대로의 그녀가 앉아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그녀를 찾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서연 씨 맞으신가요? 여자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지만 동시에 10년의 세월 동안 감춰왔던 듯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듯 했다. 네. 제가 서연인데요.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 속에서 그녀의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지혜가 남긴 사진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혜입니다.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손이 사진 위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사진 속의 지혜를 만지려는 듯이. 그녀는 사진을 든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도 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되셨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10년 전 내가 지혜를 잃었을 때 느꼈던 슬픔과 아픔을 다시 한번 느꼈다. 서연도 지혜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녀에게 지혜의 죽음과 내가 지혜가 남긴 테이프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지혜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질투심이 아닌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꼈다. 지혜를 잃은 슬픔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내게 말했다. 지혜가 저에게 편지를 남겼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에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헤어졌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지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왜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지혜가 남긴 그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 추억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그 그림은 저도 끝내지 못한 그림이에요. 지혜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어요. 서연은 나를 창고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낡은 이젤과 함께 먼지 쌓인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캔버스에는 지혜와 서연의 모습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혜는 이 그림을 통해 서연에게 마지막 진심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녀는 이 그림을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림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지혜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곁을 떠나버렸죠. 서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혜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지혜가 남긴 편지에 저에게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서연은 나를 바라보았다. 미워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나는 지혜의 마지막 말을 서연에게 전해주었다. 서연은 나의 말을 듣고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다. 그녀는 한동안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지혜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서연에게 용서와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서연의 화방에서 늦게까지 머물렀다. 서연은 나에게 지혜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서연은 지혜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녀에게 지혜는 단순히 친구가 아닌 영혼의 동반자였다. 나는 그들의 관계를 질투하기보다 그들의 우정과 사랑을 존경하게 되었다. 지혜는 내게서 찾지 못했던 것을 서연에게서 찾았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서연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 덕분에 지혜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었으니까. 서연은 나의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지혜는 저에게도 마지막 선물을 남겨준 셈이네요. 그녀가 저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우리 두 사람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준 것이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의 화방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며칠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나는 지혜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고 그녀가 남긴 그림도 찾았으며 그녀의 마지막 소원도 서연에게 전해주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기분이었다. 나는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가 나를 원망하며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지혜의 마지막 선물은 내게 과거의 짐을 덜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준서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다. 평소에는 장난감이나 학용품을 사줬지만 오늘은 예쁜 색깔의 크레용 세트와 스케치북을 샀다. 지혜가 그랬던 것처럼 준서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겨주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보고 싶었어.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준서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는 준서에게도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나는 준서에게 지혜의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날 저녁,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준서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준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빠 얼굴이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준서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빠가 얼마 전에 엄마가 남긴 물건을 찾았어. 거기에는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단다. 나는 준서에게 지혜의 테이프와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 나는 준서가 혹시라도 엄마를 오해할까봐 걱정되었다. 준서야, 엄마는 아빠와 준서를 정말 사랑했단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엄마만의 꿈도 있었어. 아빠는 그걸 몰라주고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어. 그래서 엄마는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했단다. 나는 최대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었다. 준서는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꿈이 있었다는 거. 나도 몰랐어. 나는 엄마가 나랑 아빠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준서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도 엄마의 외로움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준서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는 아빠와 준서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 자신도 사랑하고 싶었단다. 나는 준서에게 지혜가 남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연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온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준서는 서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 그럼 서연 이모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이모도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왔어. 준서는 나의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었다. 아빠, 잘했어? 엄마가 아빠를 자랑스러워 할 거야. 아이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울컥했다. 나는 준서에게 지혜가 남긴 크레용과 스케치북을 건네주었다. 이거 엄마가 쓰던 거야. 우리 이제 같이 그림 그릴까? 준서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준서와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나는 붓을 잡는 것이 서툴렀지만 준서는 작은 손으로 능숙하게 그림을 그렸다. 준서의 그림은 지혜의 그림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준서의 그림을 보며 지혜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혜는 준서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는 준서의 그림을 보며 지혜가 못다 이룬 꿈을 준서가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책방에 앉아 심각하게 고민했다. 지혜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고 준서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을 다시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 수 없었다. 나는 지혜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당신의 삶을 살기를 바랄게요. 나는 그녀의 말처럼 내 삶을 살아야 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책방을 운영하면서도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다. 책은 나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었지만 내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나는 책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지혜가 남긴 테이프와 그림, 그리고 서연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은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지혜의 꿈을 존중하고 그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남긴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녀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책방을 닫고 지혜가 남긴 그림 도구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은하수 화방의 분점을 여는 것이었다. 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저 혹시 우리 동네에 화방 하나 더 여실 생각 없으세요? 서연은 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는 듯했다. 화방이요? 갑자기 왜요? 나는 서연에게 내가 책방을 닫고 지혜의 꿈을 이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에게 지혜의 그림 도구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화방을 열고 지혜의 이름을 딴 화방을 만들어 그녀의 꿈을 기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은 나의 제안에 감동한 듯 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지혜도 민준 씨가 이렇게 해주는 걸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나는 서연에게 우리 동네의 화방을 함께 운영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흔쾌히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혜의 마지막 꿈을 함께 이루어주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화방을 열고 지혜의 그림들을 전시하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나는 책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운영했던 책방을 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책방에 쌓여 있던 낡은 책들을 한 권 한 권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책방은 내게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다. 나는 책방을 정리하면서도 지혜와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나는 책방을 닫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다. 책방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단골 손님이었던 박노인도 나를 찾아왔다. 김 사장, 갑자기 책방을 닫는다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박노인에게 지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박노인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김 사장, 잘했어. 사람이 슬픔에만 잠겨 살 수는 없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지혜도 자네를 보며 기뻐할 거야. 박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나는 책방을 정리하고 지혜가 남긴 그림 도구들을 챙겨 새로운 화방을 열 준비를 했다. 서연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 동네로 이사 왔고 우리는 함께 화방을 꾸몄다. 낡은 책방은 아름다운 화방으로 변해갔다. 벽에는 지혜가 남긴 그림과 서연이 그린 그림들이 걸렸다. 화방 한가운데에는 지혜가 끝내지 못한 그림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지혜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새로운 화방의 이름은 지혜의 스케치북이었다. 낡고 냄새나던 헌책방의 간판은 내려가고 그 자리에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새 간판이 걸렸다. 서연은 붉은 머리칼을 찰랑이며 새 간판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때요? 민준 씨 지혜 언니가 좋아하겠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할 겁니다. 아마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서연을 보며 지혜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혜도 서연처럼 활짝 웃을 때가 있었을까? 내 기억 속의 지혜는 늘 조용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서연과 함께 그림을 그렸던 그녀는 분명 지금의 서연처럼 밝고 활기 넘쳤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화방 내부를 꾸몄다. 낡은 책꽂이를 치우고 그 자리에 이젤과 캔버스들을 놓았다. 책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붓과 물감, 그리고 그림들로 채워졌다. 지혜가 남긴 그림 도구들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였다. 서연은 지혜의 그림 도구들을 보며 추억에 잠기는 듯 했다. 지혜 언니가 이 붓으로 저를 그려줬는데 그 그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의 말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혜는 서연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추억과 사랑이었다. 화방을 꾸미는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지혜와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혜는 서연에게 늘 남편과 아들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 민준 씨는 우리 준서를 정말 사랑해요. 책방 일하느라 늘 바쁘지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서연에게 늘 나를 자랑스러워했다고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지혜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지혜는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그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의 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민준 씨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민준 씨와 준서가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서연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지혜가 내게 미안해하고 내게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희생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새로운 화방의 문을 열던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헌책방 단골 손님이었던 박노인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김 사장. 정말 잘했어. 이제야 김 사장 얼굴에 웃음꽃이 피네. 지혜도 자네를 보며 좋아할 거야. 박노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웃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혜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고 나는 그녀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 화방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고 나는 서연을 도우며 화방의 운영을 맡았다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화방은 늘 활기 넘쳤다. 준서도 방과 후에는 늘 화방으로 달려와 그림을 그렸다. 준서는 서연을 서연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다. 준서는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했고 나는 그런 준서의 모습을 보며 지혜가 준서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지 생각했다. 어느 날 준서가 내게 물었다. 아빠, 엄마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그림 그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단다. 준서는 나의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나도 엄마처럼 화가가 될래? 아이의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혜의 꿈은 준서를 통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화방이 안정되면서 나는 서연에게 지혜가 남긴 마지막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 씨, 지혜가 남긴 그림, 우리 같이 완성할까요? 서연은 나의 제안에 놀라는 듯 했다. 그림을요 하지만 저는 그 그림을 보면 지혜 언니 생각이 나서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지혜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우리 두 사람이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우리 함께 지혜의 마지막 꿈을 완성해 주는 건 어떨까요? 서연은 나의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민준 씨, 우리 같이 지혜 언니의 마지막 꿈을 완성해 줘요.
우리는 함께 지혜가 남긴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했다. 캔버스에는 지혜와 서연의 모습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다. 우리는 그 그림 위에 붓을 덧칠하며 지혜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서연은 지혜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순간들을 이야기했고, 나는 지혜가 테이프에 남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그림을 완성하는 동안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서연을 통해 지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서연은 나를 통해 지혜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지혜를 둘러싼 아픔과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를 통해 이어진 깊은 우정과 동료애였다. 우리는 함께 지혜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림이 완성되던 날, 우리는 화방에 그림을 걸고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의 지혜는 활짝 웃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지혜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은 지혜가 남긴 마지막 추억이자 우리 두 사람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다. 나는 그림을 보며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야, 우리 이제 행복할게. 너의 마지막 꿈을 우리가 대신 이루어줄게. 나는 서연을 보며 웃었다. 서연도 나를 보며 웃었다. 우리의 웃음 속에는 지혜를 향한 그리움과 그녀가 남긴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나는 지혜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준서와 함께, 그리고 서연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다. 지혜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꿈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화방은 우리 동네의 작은 활력소가 되었다. 아이들은 방과 후면 학원으로 가는 대신 지혜의 스케치북으로 달려왔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그림을 가르쳤다. 그녀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 전수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나는 화방의 한 구석에 앉아 그런 아이들과 서연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낡은 헌책방은 이제 맑고 투명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혜가 남긴 선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지혜는 내게 단순한 슬픔과 죄책감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닫혀있던 나의 마음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었다. 준서도 화방에서 가장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아이 중 하나였다. 준서는 서연을 서연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고, 서연은 준서를 각별히 아꼈다. 준서가 그림을 그릴 때면 서연은 늘 준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준서와 서연의 모습을 보며 지혜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 아마 지혜도 서연처럼 준서의 옆에 앉아 그림을 가르쳐주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화방을 운영하면서 나는 서연과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때로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연은 지혜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혜 언니는 늘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민준 씨와 준서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서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혜의 내면을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혜 언니가 제게 그랬어요. 서연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이해하지는 못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서 나를 찾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지혜 언니는 저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가 느꼈을 혼란과 갈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지혜는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내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지혜의 마지막 그림을 완성했다. 그림 속의 지혜는 활짝 웃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지혜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은 지혜의 마지막 추억이자 우리 두 사람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다. 우리는 화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림을 걸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지혜의 그림이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지혜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화방에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내게 말을 걸었다. 이 그림 혹시 파시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그림은 팔지 않습니다. 남자는 아쉬운 듯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화방을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낯선 기분이 들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그날 저녁, 나는 서연에게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그 남자 혹시 저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서연은 나에게 그 남자의 생김새를 자세히 물었다. 나는 그 남자의 특징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다. 서연은 나의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민준 씨, 그 남자. 혹시 제 남편일지도 몰라요. 저희 결혼 사진에 남편이 입었던 양복과 비슷해요. 서연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서연에게도 남편이 있었다니. 나는 그녀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서연은 나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 저도 결혼했어요. 하지만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저희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남편은 제가 지혜 언니를 만났던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지혜 언니를 떠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지혜 언니는 저에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슬픔과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셨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은 지혜 언니를 질투했어요. 저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은 저에게 늘 그랬어요.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보지 않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지혜, 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 행복했을 뿐인데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의 삶이 내게서 겪었던 고통을 서연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서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연 씨, 너무 힘드셨겠어요.
저도 지혜가 남긴 테이프를 듣고 나서야 그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도 서연 씨의 남편처럼 지혜를 질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와 서연 씨의 관계를, 그리고 서연 씨의 마음을요. 서연은 나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위로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나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 남편이 확실한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해요. 남편은 제가 지혜 언니와 함께 그린 그림을 보면 늘 화를 냈거든요. 그는 제가 지혜 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의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지혜의 남편인 나, 그리고 서연의 남편인 그 남자. 우리 두 사람은 지혜와 서연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랑을 질투하고 그들을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준서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준서는 나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준서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준서에게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나는 준서에게 엄마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준서도 엄마의 꿈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나는 준서가 나처럼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준서에게 엄마의 꿈을 이어가고 엄마의 사랑을 이어가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준서의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삶은 지혜가 남긴 테이프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제는 정말로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서연의 남편이 화방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했다. 그가 지혜의 그림을 보러 왔다는 사실에 질투보다는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두 사람은 지혜와 서연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랑을 질투했으며 결국 그들을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화방을 찾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시다 떠나간 아내의 흔적을 쫓고 있었던 것이리라. 나는 그에게 미안함과 함께 연민을 느꼈다. 그도 나처럼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남편분께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때요? 서연은 나의 제안에 놀라는 듯했다. 민준 씨, 제가 왜요?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인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서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동시에 그리워하고 있었다. 서연 씨, 그 남자도 어쩌면 서연 씨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두 사람은 지혜와 서연 씨의 관계를 질투했지만 결국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말에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지혜의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씨, 지혜 언니는 제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서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서연 씨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정말 행복한가요? 나의 말에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지혜의 언니를 잃은 후 저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떠났지만
지혜 언니를 잃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혜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연은 지혜를 잃은 슬픔을 이제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서연의 눈물을 보며 지혜가 남긴 테이프 속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지혜도 서연처럼 외로웠고 서연도 지혜처럼 외로웠다. 나는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반는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지혜는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혜의 마지막 소원대로 행복해져야 해요. 서연은 나의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저도 이제야 지혜 언니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녀의 전화 통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서연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의 남편이 화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며칠 전 화방을 찾았던 그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제가 서연의 남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에게 지혜가 남긴 테이프와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연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혜와 서연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외롭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민준 씨,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저를 떠나고 나서야 그녀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지혜를 잃고 나서야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두 사람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이해했다. 서연은 남편에게 다가갔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그 사랑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서연의 말에 남편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너의 그림을, 너의 삶을 존중해주지 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지혜가 남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준서와 함께 화방에 앉아 있었다. 준서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그런 준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지혜의 마지막 선물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서연과 그녀의 남편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나는 지혜가 남긴 사랑과 꿈을 이어가며 준서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다. 지혜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꿈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서연의 남편이 화방에 다녀간 후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달라졌다. 서연은 남편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혜가 남긴 선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지혜는 우리 두 사람에게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나와 서연은 이제 지혜의 그림을 완성하고 화방을 운영하며 지혜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화방은 우리 동네의 작은 쉼터가 되었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워갔다. 준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준서의 그림은 늘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나는 준서의 그림을 보며 지혜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혜는 준서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는 준서의 그림을 보며 지혜가 못다 이룬 꿈을 준서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화방에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화방에 걸려있는 지혜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혹시 이 그림을 그린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녀에게 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도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꿈을 포기했다고 했다. 그녀는 지혜의 그림을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그림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지혜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지만 그녀의 꿈은 다른 사람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화방을 운영하며 지혜가 남긴 유산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지혜는 내게 단순한 슬픔과 죄책감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닫혀 있던 나의 마음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나는 지혜가 남긴 사랑과 꿈을 이어가며 준서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다. 지혜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꿈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남편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나는 서연의 말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녀는 지혜의 마지막 소원대로 행복한 삶을 찾은 것이다. 서연은 나에게 말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저도 이제야 지혜 언니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요. 나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에 저도 지혜의 삶을 이해하고 저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지혜의 마지막 선물은 우리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나는 준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준서는 나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준서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준서에게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나는 준서에게 엄마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준서도 엄마의 꿈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나는 준서가 나처럼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준서에게 엄마의 꿈을 이어가고 엄마의 사랑을 이어가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준서의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삶은 지혜가 남긴 테이프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제는 정말로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다. 지혜의 스케치북은 이제 우리 동네를 넘어 다른 동네에서도 소문난 유명한 화방이 되었다. 서연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도 종종 화방을 찾아와 아이들의 그림을 함께 감상하곤 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지혜가 남긴 마지막 선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혜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준서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준서는 그림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종종 내게 엄마의 이야기를 묻곤 했다. 나는 준서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엄마의 꿈을,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준서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의 꿈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준서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혜의 꿈은 준서를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삶은 지혜가 떠난 후 10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나는 지혜가 남긴 사랑과 꿈을 이어가며 준서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화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혜의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의 지혜는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혜야, 우리 이제 행복할게. 너의 마지막 꿈을 우리가 대신 이루어줄게. 어느 날 나는 헌책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장 맨 아래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다시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지혜가 남긴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1년 전. 나는 이 카세트 플레이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나에게 준 선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품에 안고 화방으로 향했다. 화방에는 준서와 서연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지혜의 꿈은 그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화방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다. 이 카세트 플레이어는 지혜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혜를 잃은 슬픔에 잠겨 살지 않는다. 나는 지혜가 남긴 사랑과 꿈을 이어가며 준서와 함께 그리고 서연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지혜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꿈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지혜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그녀의 마지막 소원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다. 아내의 죽음 이후 10년 동안 멈춰 있었던 나의 삶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었다. 나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아내의 사랑과 꿈이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꿈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